안녕하십니까. 80억 세계인의 성씨 일본 편을 맡은 이보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은 아는 널리 알려진 아스카베라는 시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스카베 시족은 이제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시족 중 하나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아스카베 시족에 관한 그 유적지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족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카베 시족은요, 한자로 다양한 표기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표기는 날비자에 세조자, 이제 그걸 아스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도자, 집도자를 써서 집호자죠. 집호자를 써서 아스카베라고 읽는 게 이제 대표적인 표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날비자 세조자, 거기에다가 이제 불악부자, 부자를 써서 아스카베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이제 다른 표기가 있는데요. 평안할 안자에 그 숙박할 숙자, 머물 숙자를 써서 안숙이라고 써서 아스카베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평안할 안자에 머물 숙자를 쓰고 뒤에 또 불악부자를 붙여가지고 아스카베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스카베라고 이제 하면서 표기는 또 이렇게 다양하게 표기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찬성시록에 이제 나오는 아스카베는요, 우경재번하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 아스카베노 미야스코라 그래서 미야스코, 조자죠, 만들 조자의 성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온 아스카베에 관련된 이제 설명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출자 백제국 비유왕야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제 그 나온 것이 백제국의 비유왕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왕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제 좀 낯설은 이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왕이 어떤 분인지 한번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제 백제의 20대 왕이세요. 백제의 20대 왕으로 이제 구이신왕의 장남이셨습니다. 그리고 계로왕과 곤지왕의 이제 아버지이고 무령왕, 이제 유명하죠. 무령왕릉이 이제 출토가 되면서 백제 무령왕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 무령왕의 할아버지라는 설이 유력하고 대부분의 이제 한국의 학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은 그 백제 사람들이 항상 이제 부여라는 성을 썼잖아요. 그래서 부여 성이고요. 이름이나 시호는 따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서 상으로는 이 비유왕이 이제 주변 국가와 이제 관계를 돈독히 맺어가지고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저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돌아가실 때는 검은 용이 이제 승천을 하는 그런 현상이 도성에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음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스카베라고 하는 이제 다른 기록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비유왕의 아들인 곤지왕의 후손이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제 비유왕한테는 아들이 이제 계로왕뿐만 아니라 곤지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곤지왕은 한자도 이제 곤지라고 쓰기도 하고 공기라고 쓰기도 하고 다양한 한자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령왕의 아버지다라고 많이 표기를 해요. 그리고 곤지왕에 대한 기록은 일단 그 중국 송서를 보면 그 계로왕의 즉위에 도움을 준 인물 중 하나로 이제 곤지왕이 있다라고 해서 좌현왕의 직위를 이제 곤지왕에게 내려줬으면 한다라는
그 상소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좌연왕이라고 하는 건 군사권을 담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치면 이제 자기 부왕으로서 가장 신뢰가 높은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좌연왕으로 삼는 건데 그 좌연왕으로 이제 곤지왕을 삼았다라는 것을 보면 그 계로왕이 얼마나 이제 신임을 하는 인물이었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곤지왕의 표기로 또 이제 군군, 이제 군인 군자에 그 임금 군자를 써서 군군이라는 표기도 있는 걸로 봐서 이제 확실히 이제 군권을 장악을 한 인물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서기에서는 계로왕의 동생으로 그다음 무려왕의 아버지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 삼국사기에는 곤지 왕자를 계로왕의 아들로 기록을 했고 그리고 무령왕의 할아버지로 곤지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곤지왕의 서열이 이제 그 계로왕의 바로 뒤에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권력이 굉장히 있었다, 힘이 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곤지가 외국으로 파견된 기록이 461년쯤으로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장수왕이 남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백제가 후방 지원으로 이제 외에게 군사적인 이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곤지왕이 그 외국으로 파견이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곤지가 머문 곳이 바로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그 아스카베 지역, 그 하비키노시 그 주변이 되겠는데요. 그 일본 3대 실록이라는 책을 보면 백제 국인 비유의 후손으로 백제 숭례 유세, 그 쿠다라노 스쿠네 유세는 어춘조신, 그 미하루노 아손의 성을 받았고 그 사람이 이제 비유의 후손이다라는 기록이 또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곤지왕에 관련된 기록이 일본에서는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일본 그 곤지왕이 살았던 그 지역에는 이제 고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고분을 일본에서는 그 아스카 센스카 고분이라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스카 센스카 고분이라는 표기를 지금 일본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표기를 박물관에 갔을 때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현지에서는 더 이상 그런 표기를 하지 않고 이제 고분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표기를 해서 마치 관련이 없는 고분인 것처럼 이제 표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스카베 시족이 분포되었던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옛날에는 이제 카와치국 아스카베 군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사카부 미나미 카와치군, 그 다음에 하비키노시 그 일대가 지금 아스카베 일족이 살았던 지역인데요. 지도로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서 봤듯이 야마토강을 통해서 그 일본의 나라 아스카무라에 이제 통하는 길목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아스카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왼쪽 빨간 곳이 바로 그 고분이 많이 나오는 응신천왕, 그 의라족이죠. 응신천왕에 관련된 고분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요. 보라색 지역이 바로 그 아스카베 일족이 살았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카베에 관련 기록을 다른 곳에서 또 살펴보면 백제 국인 국본 목길지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경에도 있고 좌경에도 있고, 경이라는 건 이제 교토죠. 교토에서도 이제 아스카베라는 그 시족이 살았다는 거고, 그 다른 이제 카와치국에 살았던 아스카베에 관련 기록을 보면 아스카베노 미야츠코라 그래서 그 조자를 쓰는 조자성을 쓰는 아스카베 시족이 있는데요. 그 시족은 백제국 말다왕의 후손이다라는 표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 말다왕은 동성왕 그 후에 이제 나오는 그 왕이 되겠죠. 24대 왕, 그 동성왕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무령왕의 이복 동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카베 지역에 가면 아스카베 신사가 있습니다. 그 아스카베 신사를 가보면요, 굉장히 지금은
작은 신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신사의 전경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보면 아스카베 신사라고 이제 표지석이 있고 그 마을 한 가운데 덩그러니 이제 신사가 놓여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신사가 예전에는 얼마나 그 위격이 높았느냐라는 것을 직접 가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 이 아스카베 신사는 원래 식내 대사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그 대의라 신사는 그냥 식내사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식내 대사였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관위를 받은 그런 신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관패 대사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패백을 많이 바쳤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카베 신사는 연식의 명신 대사이며 유라쿠 왕, 웅력천왕이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유라쿠 왕이 도래한 그 아스카베 미야스코 일족의 조상 아스카노 오오카미, 그리고 괄호에서 곤지왕, 백제 곤지왕이라고 이 아스카베 신사 설명에 보면은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사람을 모신다라고 기록된 그 정말 몇 안 되는 신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신사가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설명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헤이안 시대 초기에는 자손에 해당하는 쿠다라노 스쿠네, 백제 숭례라고 씁니다. 그 백제 숭례나 그다음 미하루노 아손, 어춘 조신이죠. 어춘 조신이라고 쓰는 그 사람들의 활약에 의해서 그 신사의 위격이 뭐 정사위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860년에는 그 춘추 제레비로 그 신사를 위한 논밭을 일정 마을 하나분을 이제 받게 되었다 해서 이 신사의 그 규모라든지 그 위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신사였는데요. 지금은 어떤가 보면 요 신사 건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위패를 모시는 전 하나가 덜렁 있는 굉장히 작은 초라한 신사, 그냥 마을 신사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신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신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신사가 굉장히 처음부터 저는 아마 이 지역에 있었다고 이제 확신을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이제 방위를 살펴보면 정확히 서방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보고 지어진 신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지어졌을 때도 이 아스카베 신사는 한반도를 보면서 한반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이제 신사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제 땅을 보고 있는 거죠. 아스카베 신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치카츠 아스카, 이제 가까운 아스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가까운 아스카라는 게 왜 가까운 아스카냐라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때 당시에 야마토의 거점 지역은 오사카 남바였습니다. 오사카 남바가 그때 수도였어요. 그래서 그 남바궁, 왕이 있는 남바궁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아스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까운 아스카가 지금 아스카베 신사가 있는 그 치카츠 아스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스카무라, 나라에 있는 아스카촌이 있죠. 명일향촌이라고도 뭐 불리는데 그 아스카촌은 남바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멀리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토호츠 아스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이제 유명해지니까 거기는 그냥 아스카무라.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그 아스카베 신사가 있는 지역은 치카츠 아스카. 그렇게 지금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저 멀리 오른쪽 아래에 이제 보라색으로 쳐져 있는 지역이 토호츠 아스카. 그래서 그 나라의 아스카무라, 아스카촌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지금 그 아스카베 신사가 있는 그 지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분이 실질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고분 시대도 5세기부터 7세기까지 그 다양한 이제 시대에 걸쳐서 이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의 고분을 아스카 천총 고분, 아스카 센즈카 고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도 일본도 같이 썼기 때문에 이 표기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표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치카스 아스카 박물관에 가면 아직까지도 그 아스카 센즈카 고분이라는 이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지역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단 이제 그 중에 대표 고분을 이제 관음총 고분, 칸논스카 고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칸논스카 고분이 아직도 이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고분이 되겠습니다. 이 고분은 그 방금 소개해드린 그 아스카베 신사의 그 북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요. 그 주변은 이제 이렇게 호수, 저수지죠. 농사를 짓기 위한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를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에 정말 잘 보이지도 않게 표시를 해놓은 게 이제 관음총 고분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언덕 바른 곳에 이제 그 고분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올라가면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풀 관리도 잘 안 해놓고 거의 이제 방치가 된 거죠. 거의 방치된 이제 그런 사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설명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또 써놓은 게 6세기 말엽에 이 고분이 만들어졌다. 또 횡열식 고분이다. 근데 파지는 않았다. 그것까지 알면은 파서 확인을 하면 좋은데 파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도레게 집단의 리더가 아마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파면 우리 도레게 이제 백제계 계열이죠. 백제에서 넘어온 그 흔적이 너무 많이 발굴될 것이 아마 이제 염려가 돼서 이제 파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요, 이 지역은 아스카라는 그 행정명이 바로 떠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네모 쳐진 지역이 그 아스카 센즈카 고분의 그 지역 일대인데, 그 지역은 지금까지도 행정구역명도 아스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치카스 아스카 박물관이 이제 그 바로 근처에 있어서 거기를 가 보면 이제 그 일대 고분에서 이제 발굴된 다른 고분이죠. 칸논스카 고분은 이제 발굴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 고분군이가 굉장히 고분이 많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굴된 유물들을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이제 화려한 마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일본의 말을 이제 전수해 준 게 이제 백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정말 화려한 이제 금동을 쓴 이제 마구라든지 그 장식 용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또한 이제 이 주변의 고분의 형태를 보면 다 횡열식 석실이에요. 이 횡열식 석실이라는 거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관을 밀어서 넣는 이런 그 스타일의 석실 고분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백제에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 백제 무령왕릉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 1500도의 고열로 이제 구워야지만 만들 수 있는 스에키라고 하는 도기가 있어요. 그 도기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이 이제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보셔도 그 까무잡잡한 이제 도기들이 많이 전시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고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까맣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뚫린 그릇이 많이 있는데 이 그릇 형태가 이제 백제식의 이제 유물이다, 백제 계열의 유물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스카 센즈카 고분은 이제 곤지 왕의 시족이 이제 살았던 지역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유물로 보나 기록으로도 보나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 곤지 왕이
일본의 응신왕이다라고 하는 그 설을 일본에서도 많이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그 설을 받아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세요. 일본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이시와타리 신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설들을 딱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백제에서 넘어온 응신천왕 해가지고 응신왕이 곧 곤지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영향이 굉장히 이제 여파가 컸는데요. 그것을 받아서 이제 뭐 하치만 신의 정체 뭐 이렇게 해서 하야시 준지라는 사람도 또 이제 지금 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본인의 많은 학자들이요 응신이 곤지왕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단고기를 살펴보면 그 환단고기 대진국본기를 보면 거기에 이제 정주는 의려국의 소돈이 선비 모용의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의려왕이 바다로 건너가서 외인의 왕이 되었다. 혹은 의려왕이 아니라 이제 의려왕의 아들인 의라가 왕이 되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외인들의 왕이 되었다. 그 왕이 되었을 때 그 삼신의 명을 받아서 이제 그것에 응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을 응신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단고기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곤지가 응신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환단고기의 기록을 보면 명확히 의라왕이 곧 응신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응신왕이 곤지왕이라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곤지왕을 누구로 봐야 되느냐, 뭐 이렇게 곤지왕과 관련된 그 연구를 해오신 분들 중에서 홍윤기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홍윤기 교수는 곤지왕은 그 21대 계로왕의 제2왕자다. 그 1왕자는 뭐 문주왕이고 뭐 2왕자가 곤지왕이다. 그래서 그 곤지왕은 또 일본의 26대 케이타이 개체라고 쓰고 이제 케이타이라고 일본에서 읽는데요. 케이타이 왕의 조부이다. 그리고 무령왕은 이 곤지 왕자의 그 손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무령왕이 이제 케이타이 왕에게 이제 전달했다고 하는 이제 하사했다고 하는 거울이 있어요. 인물 화상경. 그 인물 화상경이 있는데 그 인물 화상경을 보면 거기에 이제 무슨 글이 써져 있냐면 내가 그 남제왕에게 그 남제왕의 건강을 빌면서 뭐 이것을 하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령왕과 케이타이 천왕은 이제 형제가 아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 화상경을 만들어서 그 동생의 이제 건강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 거울을 하사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홍윤기 교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인물 화상경이 나온 신사가 조금 이제 아스카베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조금 더 남쪽에 있는데 같은 이제 산맥의 같은 영역권에 있는 뭐 신사이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은 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신사가 바로 인물 화상경이 나왔다고 하는 스다 하찌만 신사가 되겠습니다. 그 스다 하찌만 신사에서 나온 인물 화상경은 요새는 이제 일반적으로 공개를 잘 안 하고요. 지금은 도쿄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을 할 때만 이제 잠깐 공개를 하고 그 외에는 인물 화상경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홍윤기 교수는 이 곤지 왕자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곤지 왕자의 아들뿐만 아니고 그의 직계 후손들이 또 이제 백제 왕으로서 그다음에 그 외나라죠, 일본 그 외나라의 그 왕으로서 계속 왕위를 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곤지 왕자는 한국에도 그렇고 백제에 관련된 역사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외나라에 관련된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카베 신사의 원래 이름도 지금은 우리가 아스카베 신사라고 하는데 원래 옛날에는 여기를 그냥 곤지왕 신사라고 불렀다.
이렇게 홍익 교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 시절의 아스카베의 세력을 생각을 하고 그 황실과의 관계를 일본 왕실과의 이제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족은 처음에는 아스카베 노 미야스코라는 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는 이름을 계속 바꾸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세력이 강해지고 하다 보면은 자신들의 이제 표기법을 이제 바꾼다든지 새로운 권력을 얻으면 또 그걸 기념해서 또 표기를 바꾼다든지 성을 조금 변환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스카베 노 미야스코라고 하다가 이제 중세 조금 이제 시기가 지나면 쿠다라노 스쿠네, 이제 백제라는 한자를 전면으로 내세웁니다. 쿠다라노 스쿠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미하루노 스쿠네, 어춘, 그다음에 미하루노 아손 이렇게 성이 변해가곤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바뀌었냐라고 그 점을 좀 보면요, 쿠다라노 카와누시라는 사람의 기록이 나옵니다. 교토가 수도가 된 그 헤이안 시대 때 서력으로 이제 863년 9세기경이죠. 그때에 이제 아스카베노 미야스코에서 쿠다라노 스쿠네로 이제 성을 바꾸기를 청원을 했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아스카베가 아니라 쿠다라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 그게 이제 쿠다라노 카와누시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일본 3대 실록이라는 곳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쿠다라노 스쿠네로 이제 개성이 되었어요. 이 개성이 된 이 쿠다라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쿠사카베라는 시족을 봤잖아요. 그 쿠사카베 시족과 이제 함께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코오라 대사, 큐슈의 모든 신사를 담당했던 총본사였죠. 이 코오라 대사의 그 궁사를 맡았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코오라 대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연희식 신명장에서 이제 정 1위 최고의 관위를 받은 이제 국패 대사고요. 그 큐슈의 그 모든 신사들을 총괄을 했다고 하는 관위가 굉장히 높은, 제일 높은 이제 신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사의 궁사를 쿠사카베 일족과 함께 맡았던 그 시족이 바로 이 쿠다라 백제 시족이에요. 그래서 이 백제 시족이 이 코오라 신과 굉장히 연이 깊었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쿠사카베 일족은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 응신왕의 이제 직계 계열이었고, 그다음에 이 쿠다라노 이 아스카베 일족은 이제 그것을 도와서 온 백제 계열의 이제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응신왕과의 연관성은 여기서도 찾아볼 수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일족이 나중에 이제 백제가 이제 신라에게 망하고 나기 때문에 그 백제라는 이름을 계속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제 가문의 위세를 종속시키기 위해서 그 쿠다라노 스쿠네에서 미하루노 아손으로 또 이제 성을 바꾸는 것을 이제 상소를 올립니다. 그 미하루라는 것은 이제 어조사 어자에다가 봄춘자를 써서 미하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족이 나중에는 이제 요시미네노 아손이라는 또 시족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요시미네노 아손이 이제 좌경 황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까지는 이제 아스카베 일족이 그 신별이라든지 재번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거의 대부분이 재번 그 황실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요시미네노 아손까지 가면은 요시미네노 아손은 황별에 이제 속한, 그러니까 황족 중에 하나였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미네노 아손은 백제 쿠다라노 스쿠네와 이제 일족이 같은 시족이었다, 그 후손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아스카베 일족이 그 일본의 황실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요시미네노 아손은 50대 환무천왕과
이제 쿠다라노 나가스구라고 하는 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50대 환무천왕까지 가면은 이 뭐 이제 더 이상 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족이 되는 거죠. 이제 황족이 되는 거죠. 그 아스카베 시족이 이제 홍윤기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그 후손이 결국은 이제 백제 일본 황실에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50대까지 딱 가면 50대 환무천왕과 쿠다라 그 시족이 딱 결합을 해서 황족을 낳았기 때문에 아스카베 일족은 확실히 이제 황족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아스카베라는 이름을 지금은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검색을 해본 결과 아스카베라는 성을 지금 쓰는 일족은 없고요. 대신 이제 아스카라는 이제 비조라고 하는 성을 쓰는 사람은 전국에 약 930명 정도, 약 1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스카베라고 이제 비조는 아니고 그 안숙이라고 썼었잖아요. 평안할 안자에 머무를 숙자. 그거를 쓴 사람은 이제 전국에 약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름을 바꾼 게 또 이제 백제라고 쓰는 쿠다라였잖아요. 그래서 쿠다라라고 쓰는 사람이 현재는 770명 정도 남아 있어요. 각 지역별로 보면 뭐 이제 쿠다라라는 이름을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 후쿠오카 현이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큐슈 쪽에 그런 흔적을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큐슈 지역에 가면 한반도에서 그 우리는 문화를 받았다 이거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이제 쿠다라 씨를 가진 사람들이 뭐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찬 성시록을 보면 비유왕이 아니라 이제 비류왕이라고 이제 표기가 된 시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왕과 비류왕이 뭐 같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조금 이 왕은 다른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제 이제 그 왕의 그 계보를 보면은 비류왕은 그 비유왕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실존했던 왕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비유왕과 비류왕을 이제 같은 왕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비유왕과 비류왕을 또 같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은 이제 그 백제 왕의 후손을 소개하는 그 입장에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제 산성국이라는 건 야마시로 고쿠인데 이제 교토시 외에 있었던 외곽에 있었던 이제 나라, 교토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그 야마시로 고쿠에 보면 오카노야노 키미라고 해서 백제국 비류왕의 후손이었다라는 기록이 보이고요. 이 오카노야노 키미가 있었던 지역은 현재 교토부에 그 우지가 있어요. 우지시라는 시가 있는데 그 평등원으로도 유명하죠. 평등원으로도 유명한 우지시의 주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오카노야노 키미가 그 우사시에 집중해 있었고요. 그 다음을 살펴보면 하루노 무라지라는 또 시족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하루 봄춘자를 썼죠. 아까 미하루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봄춘자를 썼다는 것은 또 이제 자기가 백제 계열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뭐 코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백제 속고왕의 후손인 비류왕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하루노 무라지의 옛 이름은 면이었다고 합니다. 면. 그 면시에 관한 기록도 찾아보면 자기네들은 하루노 무라지와 조상이 같다. 비류왕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경 제번이기 때문에 뭐 그 주요 시족이 이제 거주했던 곳은 이제 교토 시내의 그 우경 지역에 거주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좀 이렇게
화제가 될 만한 시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문시가 있습니다. 이문시가 있는데 이 이문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문으로 읽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이 만든 그 신찬성시록의 이제 번역본을 보면 거기에도 이문이 아니라 기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이문시는요, 이문입니다. 정확히 이문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미 이자를 잘 안 쓰고 이거를 그냥 기자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거를 기문으로 바꿔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마 이제 일본 제국 시대 때 그 이문이라는 흔적을 없애고 그 임나일본부의 이제 기문을 우리나라 전라도 지방에 이제 비정을 하면서 그 이문을 다 기문으로 이제 표기를 바꾸기 시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 원본을 보면 여기는 기문시가 아니라 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문시 또한 하루노 무라지와 동조이면서 속고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문을 이야기하면서 임나일본부가 이제 전라도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문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라도의 기문을 비정하는 것 자체가 그 오류다라는 것을 여기서 뭐 짧게나마 그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사시, 일본에서는 이제 몽시라고 읽는데요. 이거를 뭐 몽사라고도 읽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이 사자를 그 일본에도 시라고 읽지 않고 사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몽사시로 읽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 사람들도 하루노 무라지와 동조다, 같은 조상이고 비류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그 우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문시도 우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토 시내에 이미 이문시라는 시족이 있었고 자기네들은 백제에서 뭐 넘어온 시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지금 뭐 임나일본부가 그 성립이 안 되는 가장 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토에서 좀 벗어나면 이제 섭진국 오사카시죠. 오사카시의 그 재번 중에서 또 이제 백제국의 비류왕으로부터 나왔다. 한자로는 이제 그 피난할 피자, 도망갈 피자를 썼는데 이것도 이제 피류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비류 그 파여름에 피읍이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다 비읍의 비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비류왕의 후손이다. 그래서 한자로는 이제 히로이노 무라지라는 시족이 자기네들 또한 이제 백제국의 비류왕의 후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스카베에 관련된 시족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일본의 지도를 이렇게 쫙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교토 시내와 그다음에 아스카베 그 일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족은 이게 다른 데로 이제 많이 퍼져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지역에서 생활을 했고 이 지역에서 계속 그 문명을 발달시켜 온 뭐 그런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까지 이 지역 이 시족 명을 쓰는 사람들은 약 전국에 1,8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남아 있지는 않죠. 기록을 잘 따지다 보면 이제 이 시족들이 다른 시족으로 변천해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시족으로 확장이 되어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애석하게도 신찬성시록 안에 있는 기록만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한 칸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신사로 남아 있어요. 곤지왕 신사, 아스카베 신사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그 곤지왕 신사가 한 칸밖에 되지 않는데요. 원래는 일본에서 최고로 높았던 관패대사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일본 전 국민의 그 숭상을 받아온 신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행정구역으로 그 아스카라는 이름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긍심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 아스카라는 지명, 이제 비조라는 지명은 나라의 아스카무라가 명일향촌, 그 밝을 명자, 날일자, 그다음에 고향 향자
그 마을 촌자로 바뀌었듯이 여기도 언젠가는 비조라는 글자가 없어지고 그 편안할 안자에 머물 숙자만 써서 아스카라고 부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백제와의 연이 완전히 이제 끊어지고 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일본 사람들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의 시족의 그 역사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다름 아닌 우리 그 조상님들의 그 활동, 그 역사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